여러분,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이부었어요. 근데 안 찹니다. 아무리 부어도 안 차요. 항아리 밑을 봤더니 금이가 있습니다. 한 줄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갈라지고 있어요. 부으면 부을수록 새고, 새는 속도가 붓는 속도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74만 명이 붓고 있던 항아리가 동시에 깨져버렸어요. 3조 원어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항아리의 이름은 비트코인입니다. 석 달 전 12만 6천 달러, 어제 6만 달러, 반토막. 근데 이 항아리가 원래 이랬냐? 아닙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건 명품 항아리였어요. 비트코인 ETF,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겁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돈을 세계에서 제일 잘 굴린다는 사람들이 직접 들어왔어요. 보증인이 선 거죠. 이 항아리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다들 믿었어요. 보증인이 블랙록인데 뭘 걱정하냐고. 근데 그 보증인이 야반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1월에만 30억 달러, 석 달이면 57억 달러. 서울 잠실의 30평 아파트를 400채 살 수 있는 돈이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갔어요. 블랙록의 IBIT, 세계 최대 비트코인 펀드가 어제 하루 거래량 1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 근데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보증인이 도장 찍어놓고 뒷문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평균 매입가가 9만 달러예요. 지금 7만 달러. 전원 물려 있습니다. 물린 기관은 손절하고, 손절 물량이 가격을 누르고, 가격이 내려가면 또 다른 기관이 물리고, 신뢰가 배신이 되는데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관의 문제예요. 큰 손들끼리의 게임이죠. 근데 진짜 잔인한 건 그 다음입니다.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내 돈 100만 원에 10배를 걸면 10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10배를 벌어요. 근데 떨어지면 줄 없이 번지 점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스릴이죠. 근데 줄이 없으면 착지가 아니라 추락이에요. 어제 그 추락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루 청산금액 20억 9천만 달러, 3조 원. 1초에 3,500만 원씩 누군가의 돈이 사라진 겁니다.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3,500만 원. 그게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포브스는 이걸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소용돌이에 빠지면 수영 실력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고래. 비트코인을 수천 개, 수만 개 쥐고 있는 큰 손들이에요. 온체인 데이터 업체 센티멘트가 추적한 걸 보면 지난 2주 동안 고래들이 5만 개를 팔았습니다. 지금 시세로 5조 원어치. 그러면 그 5만 개를 누가 샀냐? 개미들이 받았어요. 7만 달러 선에서 와 싸다 하면서 줍줍한 겁니다. 폭탄 돌리기 아시죠? 음악이 멈추기 전에 옆 사람한테 넘겨야 해요. 고래는 음악이 멈출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개미는 몰랐고요. 업계에선 이걸 설거주라고 불러요. 2018년에도 이랬고 2022년에도 이랬습니다. 고래가 넘기고 개미가 받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매번 같은 순서, 매번 당하는 쪽도 같아요. 여기까지가 항아리 안쪽 이야기입니다. 근데 밖에서도 망치가 날라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하겠다. 이 한마디에 크립토 업계 전체가 들썩였어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간데 이 기대감이 반은 먹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첩장만 보내고 결혼식은 안 한 겁니다. 비축은 했는데 새로 산 게 아니에요. 범죄자한테서 압수한 비트코인 20만 개를 금고에 넣은 거예요. 새로 사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매도 버튼으로 바뀌는데 반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안 내려요. 작년에는 금리 인하 시작이다, 유동성 파티다 그랬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Higher for longer, 높은 금리를 더 오래 끌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파티장 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자물쇠를 하나 더 건 셈이죠. 금리가 높으면 안전한 곳에 돈이 몰리고 위험한 곳에서는 빠집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중에서도 끝판왕이에요. AI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고 미중 무역 갈등은 다시 불붙고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위험한 건 일단 빼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밖에서 망치가 날아오는데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들마저 멈추기 시작했어요. 채굴자들입니다. 비트코인 하나를 캐는데 드는 돈이 지금 약 8만 7천 달러예요. 시세는 6만 달러대. 캐면 캘수록 적자입니다. 쌀 농사를 짓는데 쌀을 시장에 내놓으면 종잣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논을 접죠. 해시 프라이스, 채굴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채굴기를 끄는 업체가 늘면서 전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최고점 대비 20% 빠졌고 이틀 뒤 난이도 조정에서 16에서 18%가 더 떨어질 전망이에요. 업계에서 이걸 채굴자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항아리를 빚는 사람이 가마불을 끈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신호가 뜨면 바닥 근처긴 합니다. 근데 근처라는 말이 도착은 아니에요. 자, 이쯤에서 한 남자를 봐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지구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3.4%를 혼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713만 개. 이번 주 발표한 분기 손실이 124억 달러, 한국 돈으로 18조 원.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의 절반이 석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한 말, 더 사겠다. 100년이 걸려도 계속 사겠다. 건물이 불타고 있는데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소방관도 아닙니다. 그 건물 주인이에요. 광기일까요? 확신일까요? 세일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테슬라 11,500개 들고 손실 2억 4천만 달러 안 판다고 버티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인 나라입니다. 7,500개를 쌓아뒀는데 IMF가 제발 좀 그만 사라 압박하는 와중에 25%를 더 사들였어요. 국민 세금으로요.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3만 5천 개를 모았는데 평균 매입가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40%가 물에 잠겨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같은 말을 합니다. 더 산다. 깨진 항아리인 걸 뻔히 보면서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석 달 만에 증발한 돈이 2조 2천억 달러예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 석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알자지라는 크립토 윈터를 선언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마친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22년이 반복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엑스레이를 놓고 의사 2명이 정반대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한쪽은 말기라고 합니다. 5만 달러, 극단적으로는 3만 6천 달러. 전에도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78%가 증발한 적이 있어요. 12만 6천 달러에서 78%면 2만 7천 달러입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금 넣어둔 사람이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수준이에요. 반대쪽 의사는 완치 가능이라고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2030년 150만 달러 전망을 유지하면서 이 폭락장 한복판에서 7,200만 달러어치를 추가 매수했어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폭락 다음에 평균 9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5만 달러와 1만 달러, 같은 차트, 정반대 진단.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2021년에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6만 9천 달러를 찍었을 때 기억하시죠? 온 세상이 혁명이다, 디지털 금이다 했던 그 숫자.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서 있는 자리가 딱 거기에요. 5년 전 천장이 지금의 바닥입니다. ETF도 생기고 대통령도 지지하고 기업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속담에선 미련한 짓이라고 하죠. 근데 투자판에서는 그 미련함이 전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항아리 조각들, 누군간 밟고 지나가고 누군간 줍고 있어요. 71만 개를 쥔 남자는 이미 줍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